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닥트들 한가닥! 네,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거꾸로 식사법에 대한 건강한 수다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요. 최근에 그 인기 여배우시죠? 강소라 씨. 이분을 포함해서 많은 유명인들이 이 거꾸로 식사법을 통해서 이 건강은 물론 다이어트에도 성공했다고 하니까 정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진짜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 거꾸로 식사법은요, 저희 한가닥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박 원장님께서 항상 언급하셨던 식사법 제 아닌가요? 해독 식사법이 반찬을 밥처럼, 밥을 반찬처럼, 그게 네. 거꾸로 식사법하고 네. 상당히 소통. 일맥상통하죠, 네, 그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이 거꾸로 식사법. 자,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다.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혈압에도 영향을 주겠죠? 뭐 당연하죠. 뭐 혈압뿐만 아니라 모든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알다시피 이제 먼저 채소 먼저 먹고 고기 그다음에 탄수화물 밥을 먹는 방법을 바꾸라는 건데 그래서 생과일 생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효소가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당연히 몸에 있는 독소, 피가 맑아지고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니까 피가 맑아지면서 배변이 좋아지고 또 장 건강, 면역 기능이라든가 내전을 갖고 있는 마음도 편해지기 때문에 거꾸로 식사법이야말로 현대인들이 어떤 그 탄수화물 시대에 딱 맞는 식사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 예방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면역의 관점에서 잠깐 말씀드려보면 이 거꾸로 식사법을 이제 주변에 제가 환자분들 지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채소를 먼저 먹으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총 먹는 양 자체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서 체중이 조금씩 이 병상 체중을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꾸로 식사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반찬을 좀 먼저 먹다 보면 짠 거를 좀 덜 먹게 됩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밥을 먹고 반찬을 먹기 때문에 짠 정도를 거기에 맞추는데 거꾸로 식사법을 하게 되면 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싱거운 반찬을 먹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탄수화물 먹는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장 자체가 혈당 스파이크도 낮아지지만 장 자체가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우리 장 기능이 다시 활성화되면 결국 면역 기능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환자들 주변에서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면역 관점으로 볼 때는 사실은 가장 좀 예민한 분들이 그 암 환우들이에요. 암 환우들이죠. 네, 결국 면역이 약해서 이런 병이 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근데 특히 그 암 환우분들이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고 오시게 되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거를 이제 직접 몸으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정말로 거꾸로 식사법이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항암이나 방사를 하게 되면 몸 안에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요. 독소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결국은 빨리 이 항산화력을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항산화력을 키워주는 가장 좋은 음식이 채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되고 두 번째는 면역력을 빨리 올려주기 위해서는 면역 세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양질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항암하고 오면은 입맛이 없으니까 누룽지, 예, 또는 이 죽, 탄수화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꾸로 식사법은 정말로 암 환자들은 면역력을 올려주고 또는 몸 안에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식사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 저희가 이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 우리 왜 이 부친 혈당계 아시죠? 연속 혈당계. 요새는 그게 이제 블루투스까지 연결이 돼서 그냥 실시간으로 얘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것 해봤어요, 제가. 똑같은 식단은 딱 나와 있는데 이제 우동하고 그다음에 이 돈가스 쪽하고 이제 처음 나와 있는 이 샐러드죠. 요거를 똑같은 거를 하루 다르게 해서 순서를 우동 먹고 그렇게 이거 해봤어요? 먹고 이거 먹는 야. 거하고 거꾸로 이 샐러드 먹고 고기 먹고 그다음 마지막에 우동. 야, 똑같은 세트를 먹었는데요. 혈당 스파이크하고 높낮이가 20에 30까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요거만 바꿔도 순서만 바꿔도잖아요. 뭐 내용 바꾸는 것도 좋죠. 순서만 바꿔도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 거꾸로 식사법을 하면서 얻어지는 또 다른 순기능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혈당 스파이크를 덜 친다는 것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덜 해도 된다. 췌장을 쉬게 하는 거네요. 맨날 얘기하는 췌장이 쉬어지는 거군요. 췌장을 쉬게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고 우리 한약에서 간신비패신이 있는데 중앙토가 바로 비장, 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췌장을 쉬게 함으로써 우리 인체가 얻는 순기능, 그러니까 면역력, 자연치유력이 증가된다. 예, 그런 면에서 거꾸로 식사법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도 모든 것에는 빛이 있으면 어둠과 그림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건강과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한테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근데 그 거꾸로 식사법은 비만인 사람, 체중 조절이 필요한 사람과 혈당 조절을 해야 될 사람한테는 저는 반드시 필요한 식사법이라고 봅니다. 근데 마르고 예민하고 소화력이 약한 이런 분들한테는 굳이 이렇게 먹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이 마르고 예민하신 분들도 사실은 이 채소를 좀 드시긴 드셔야 돼요. 그렇지,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드셔야 되는가? 천천히 드시면 돼요. 좋네. 정말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면 지금 박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을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님이 저희가 같이 식사하면 항상 늦게까지 드시는 게 꼭꼭 씹으시느라고. 맞아요. 그래서 오래 씹으시는 제가 그래서 오래 가장 씹는 거예요. 길게 드시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건 실천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이제 그게 덧붙여가지고 항상 우리가 뭐든지 유행 따라 옷도 그렇고 내지는 뭐 다이어트도 그렇고 음식도 막 극단적으로 너무 기본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서에 원래 건강은 맞습니다. 탄수화물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방, 단백질, 그 다음에 식이섬유인데 현대인들이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어요. 맞습니다.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안 먹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떤 나왔기 때문에 항상 기본 이렇게 탄수화물 나쁜 게 아니라 통곡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첫 번째 필요한 거고 필요한 거죠. 지방, 그 다음에 좋은 지방, 오메가3 지방이라든가 그 다음 단백질도 꼭 필요해. 동물성, 식물성이든 그렇게 균형적으로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좋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옛날에는 육체 노동이 많았던 시대에는 그 탄수화물 먹어도 노동을 통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그렇게 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은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탄수화물, 그것도 특히 정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 중에서도 육체 노동하는 사람, 운동선수들 뭐 밥을 먼저 먹는다고 큰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인들의 삶의 환경이 도시의 정신노동 위주다 보니까 이게 탄수화물, 특히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전통적인 식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도요. 그 운동만 하면 원래 제가 이제 상호명을 그러니까 지또레이 뭐 이런 음료 원래 개발이 원래는 그 긴 시간에 막 쏟아내는 과격한 운동할 때 빠르게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료인데요. 지금은 조금만 뛰면 그걸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하게 그런 정황하고 안 맞게 밸런스 네, 깨지지. 이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온 음료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몸에 부족한 이온을 섭취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혈당만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하게 그렇지. 그만큼 소비도 안 하고 지금 필요도 없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이제 수정해 나갈 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뭐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걸 뭐 물처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우리 거꾸로 식사법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실천하고 살에 올리고 좋은 사례들도 많지만 아마 또 형님들은 또 겪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먼저 했다가 뭔가 안 맞게 돼서 좀 안 좋았던 어떤 사례가 기억나는 환자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처음에는 무조건 혈당 스파이크를 치지 않게 먹기 위해서 이제 거꾸로 식사법 위주로 먹이다 보니까 일단 지도를 다 하니까. 네, 확실히 마르면서 예민하시고 그 다음에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그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그러니까 일단 야채부터 먹는 게 이게 아무래도 생야채는 냉성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위에 부담을 좀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그렇게 먹게 되니까 대변으로 그냥 소화되지 않는 야채가 녹색으로 그대로 나오는 자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그렇게 마르고 예민하고 소화력이 약한 이런 분들은 좀 데치거나 좀 삶아서 이렇게 드시게 하니까 좀 훨씬 덜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엄격히 거꾸로 식사법을 굳이 강요 안 해도 되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제 식이섬유가 들어가면 우리 해보면 그냥 음식을 먹었을 때 흡수되거나 혈당이 변화될 그래프하고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하면 훨씬 더 천천히 올라가고요. 포만감도 길고 배고픔도 훨씬 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채소로 하면 가끔 그런 환자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식이섬유가 요새 제품으로 좀 가루로 좀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소량 먼저 저는 복용을 30분 전에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식사를 했더니 조금 더 어렵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채소를 먹고 이렇게 몸이 냉하거나 소화력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분들은요. 어떤 채소를 먹는가를 좀 골라서 채소 종류. 맞아. 그것도 일리가 있어. 특히 대부분의 채소는 좀 차갑기 때문에 열성 체질들은 좋은데 소화력이 좋거나 그런데 이제 그 반대인 체질들은 좀 따뜻한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많지 않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양배추. 어떤 게 있죠? 양배추. 대표적인. 부추, 쑥갓. 쑥갓. 이런 걸 좀 드시면은 훨씬 좀 더 좋네. 보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소의 장점은 따고 온기도 좀 받아서 소화 장애도 덜하고. 내가 추가해 줄게. 우리 집안에는 리얼하게 나오는데 네, 리얼하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 딸은 한의사 세 사람을 비교해 줄게. 우리 딸은 젊다 보니까 철저하게 거꾸로 식사법을 지 몸에 맞아요. 그러니까 쥐는 무조건 채소 먹고 그다음 탄수화물 거의 안 먹어. 채소에다 단백질에서 끝내. 참고로 부연 설명표라고 돼. 따님도 한의사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형수님도 한의사분이시고. 뇌처 한의사는 정반대야. 뇌처는 소화기능이 약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채소를 못 먹어. 먹고 싶은데 반드시 탄수화물 먹어야 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탄수화물 먹어야 에너지가 나와서 위장이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그건 과일은 철저하게 먹어. 그러니까 당이 필요하거든. 그 채소는 될 수 있으면 데친다든가 하고 또 채소를 먹을 때는 반드시 식초나 소금이나 그 다음에 발효 음식을 그 청국장을 좋아해. 섞어서 청국장에 먹기 때문에 매거장은 되고 내 같은 경우는 젊을 때는 채소를 먹지 않았다고. 주로 육식 위주로. 맨날 고기 먹고 하고, 과일을 먹었지만. 일치킨을 생활하다가, 날이 되고 몸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고기를 거의 안 먹어요. 우리도. 왜냐니까 체력도 아직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중간 정도. 나도 탄수화물 위주로 먹다 과일, 채소를 먹는데, 육류는 우리 딸 때문에. 그래서 먹는 거지. 나이에 따라서 그게 다르더라니까. 아니, 형님. 사자가 고기를 먹어야지 채소를 못 진짜 먹으려고 그래.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전투력이 떨어져가지고 뭔가 하여튼 많이 양이 돼버렸어. 사자 풀 뜯어먹는 소리 요즘 많이 하십니다, 형님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 거꾸로 식사가 좋은 점, 장점이 많지만 역시 자기한테 대비할 때는 그 약간의 변형을 해서 자기한테 잘 받아들이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네네. 자, 우리가 거꾸로 식사법에 대한 수다를 오늘 많이 얘기해봤는데요. 자, 마무리하면서 역시 이 부분은 박 원장님께서 한번 멘트 해주셔야죠. 거꾸로 수다. 누구한테나 좋은 게 아닙니다. 비만과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식사법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건강한 한가닥표 수다를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저희를 통해 듣고 싶은 건강한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건강으로 한가합시다.